한국에는 57조 규모의 사업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유럽 경제 포럼에서 폴란드 투자 무역청장은 서울과 바르샤바가 현재 390억 유로, 57조에 달하는 14개 공동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루타시 청장은 이 프로젝트가 주로 전기 자동차 및 자동차 산업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며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구현되면 5,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루타시 청장은 폴란드는 충분한 전력 공급, 도로 인프라, 교육받은 인력과 결합된 매력적인 고용비용, 유럽 내의 좋은 지리적 위치 덕분에 아시아 호랑이가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장소라고 소개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국에서 대거 무기를 도입하면서 더욱 긴밀해졌는데 한국과 함께 군수 산업에서도 손을 잡았고 전기차 등 미래 산업에서도 함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폴란드의 한국은 한국형 차세대 원전까지 수출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폴란드 협력이 그동안 한국의 수출 시장을 잠식하려고 했던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압도하는 힘을 가질 것이라고 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폴란드와도 불편한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총리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굴복하면 다음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폴란드는 대만과의 반도체 협력 등을 펴는 등 친대만 정책을 펴고 있기에 중국은 더욱 발끈했습니다. 지난해 폴란드 부총리가 한국에 오려고 했는데 중국 때문에 오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부총리와 국방차관, 군비청장 등 21명으로 구성된 폴란드 방산사절단은 전용기 편으로 한국을 찾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최단 직항로에는 중국 영공이 포함되어 있는데 폴란드 전용기 통과를 중국이 거부했습니다. 중국 영공을 우회하는 항로가 있지만 운항 거리가 늘어나게 돼 중간에 급유를 위한 착륙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왕복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방안 자체가 무산된 것입니다. 또한 폴란드는 지금 한국에게 원전 사업까지 맡기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한국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폴란드는 과거 중국 회사가 폴란드의 고속도로를 싸게 입찰한 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낭패를 당한 것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폴란드를 방해한 것은 친대만, 친우크라이나 정책을 펴는 것도 있지만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를 사고 한국 군수산업과 협력하는 것을 탐탁해하지 않아서였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중국의 유럽 언론들은 노골적으로 한국의 KF-21이 나오고 한국산 무기가 경쟁력 있게 개발 생산되자 중국과 무기 수출 시장에서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자신들이 장악한 시장까지 한국산 무기가 침범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한국과 폴란드 협력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좋게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IRA 전기차 보조금에서 한국과 폴란드 협력이 최초로 중국을 따돌리는데 큰 성과를 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미국 정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제외되고 거의 대부분 미국 브랜드만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대상 22종의 브랜드 중 총 17개 차종에 국내 배터리 기업의 배터리가 들어가 국내 배터리 업계에는 호재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국내 1위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는 22개의 보조금 대상 미국 차종 중 절반이 11개 차종에 탑재되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쓰는 8종은 IRA 보조금의 전액인 $7,500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3종 포드 전기차는 폴란드에 위치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셀이 들어가는데 이 3종은 보조금의 절반인 $3,750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배터리 기업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거대한 내수 시장을 잠식하며 세계 10위권 안에 총 6곳이나 들어갔습니다. 특히 세계 1위 자리를 중국 CATL이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치고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이 다시 역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번 미국의 IRA 전기차 보조금에서 중국산이 배제되며 CATL을 추격할 것으로 보이고 유럽 시장에서 폴란드의 협력이 시장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2016년에는 유럽 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 중 10%가 폴란드 공장에서 제조되었으나 2019년에는 40%에 육박하며 폴란드는 최근 유럽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가 유럽 국가 중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데는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이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축구 경기장 5배 크기인 LG 에너지 솔루션 폴란드 배터리 공장은 2018년에 준공되어 유럽 최대 생산 능력을 갖춘 유럽의 첫 대규모 전기차용 리튬 배터리 생산 기지가 되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부품을 생산 및 납품하는 한국 협력사들도 10여 곳 이상이 폴란드에 투자 진출했는데, 이번에 폴란드가 무려 57조에 달하는 규모로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선언은 북미를 비롯한 유럽 시장에서도 중국산 배터리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한국과 전기차 배터리에서 협력하면서 최소 10조 이상의 한국형 원전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수도 바르샤바 인근의 14조 원짜리 신공항 프로젝트에도 한국과 손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진심으로 모든 산업에서 한국과 함께 가겠다는 것인데, 지금 그 무엇보다도 최근 급부상하는 군수산업의 협력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에게서 K2 전차 1000여 대를 계약하며 최근 방산그룹 회장이 와서 500대 현지 생산에 대한 컨소시엄 이행 합의서를 맺었습니다. 폴란드는 현지 생산으로 자국의 전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생산 공장으로 유럽 수출의 교두보가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40조 원어치의 무기 판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지금 러시아산을 대체할 무기 체계를 찾는 체코,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호주 및 몇몇 중남미 국가의 높은 수주 가능성을 고려하면 한국 방산의 성장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KF-21의 잇따른 시험 비행 성공으로 블록3 개발에 대해서 폴란드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 참여한 조중래 전 한국항공우주산업 상무는 KF-21은 처음부터 블록3까지 개발해 수출 추진을 노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 내에서는 지금 블록3를 함께 개발해서 KF-21의 생산과 수출까지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인도네시아를 떨쳐내고 스텔스기는 자신들과 함께 만들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 시장에 폴란드가 교두보가 되어 한국산 무기가 수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지금 노리고 있는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도 저렴한 중국산이 아닌 가성비가 높은 한국산 무기 구입에 눈을 돌릴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한국과 폴란드 협력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재건하는 데 무려 1000조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옆에 붙어있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폴란드가 재건 사업에 허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 기업들은 폴란드에 300여 개가 진출해 있는데, 폴란드는 한국 기업들과 함께 무려 1000조 이상의 재건 사업을 함께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자국의 국방과 경제를 위해서 한국을 이용하는 게 아니냐고 했는데, 폴란드는 한국이 유럽을 비롯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나라로 오히려 한국에게 더 큰 이득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는 비슷한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외세 침략을 끊임없이 받아왔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국민들이 직접 나서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뤄왔다는 것인데,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폴란드는 동유럽의 호랑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가 힘을 합치는 윈윈 전략은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